14번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내가 목표로 적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쉬운 건 안 적겠죠. 그쵸? 딱 봤을 때, 이거 졸라 애들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만 골라 적는 겁니다. 당연히 범위 나눠갖고 절대값 없애서 요까지 적는 거.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하잖아. 이거는 문제없죠. 오케이? gx가 0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데 0과 2에서 미분이 된대요. 일단 당연히 연속이긴 해야 되죠. 위에 식에도 위에 식 0 넣어서 밑에 식 0 넣어서 같다. 그 다음에 2 넣어서 같다. 는 거에서 요거는 나옵니다. 그렇죠? 0인정, 2인정 함수값 절대값은 A래요.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 일단 놔두고 이제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그냥 당연히 미분 가능할 조건. 미분한 거에도 0 넣어서 0 넣어서 2 넣어서 같다. 하잖아. 그치? 근데 미분을 못 하겠잖아. 미분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h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는 건 뭐예요? h'에 0 넣은 거랑 마이너스 h'에 0 넣은 거랑 같아야 되고, 그렇죠? 똑같이 h'에 2 넣은 거 마이너스 h'에 2 넣은 거 같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일단 얘를 h라고 했을 때 그 h라는 놈의 도함수에다가 0 넣은 거랑 2 넣은 거는 확실히 0이네요. 그쵸? h'이 뭐예요? 이거 그냥 양변 미분하라고. 얘는 얘다 양변 미분해봐. 상수는 어차피 없어지고. 어떻게 돼? 그냥 절대값 f라는 놈을 미분한 게 되죠? 절대값 씌워진 걸 미분할 때 절대로 안에 있는 놈 미분해서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값 f라는 함수가 있다고. 그 함수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뭔 말아?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뭐 알아냈어?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낸 게 한국말로 뭔 소리야? 절대값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0이랑 2 넣으면 0 된다고. 절대값 f 가면 돼. f를 접어 올린 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뭔가를 접어 올린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인 점이 있대. 0이랑 2에서 기울기가 0이래. 근데 원래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니었는데 접어 올렸더니 갑자기 기울기가 0인 점이 될 리가 없잖아. 아니면 반대로 기울기가 0인 점이었는데 갑자기 접어 올렸다 그래서 갑자기 기울기가 0인 점이 아니게 될 리도 없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야. 결국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그냥 요겁니다. 그냥. 굉장히 허무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원래 함수에서 0이랑 2가 극점이었다는 소린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방금 할 말만 이해하면 되잖아. 당연히 원래 0이었으니까 접어 올렸어도 0인 점인 거죠. 기울기가. 아니었는데 되거나 됐는데 안 되거나 될 리가 없다고 접었다 그래서.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왜? 0이랑 2가 극점이라고. 그런데 둘이 함수값이 아예 같을 리는 없잖아. 극대점 극소점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건 뭐다? 한 놈은 a, 한 놈은 마이너스 a라는 거지. 그쵸? 오케이? 요 길이 알면 요 길이 아는 공식 다 외워요. 거기서 a는 바로 나오고, 그러면 b를 쓰면은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3이고 바로 식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확정 난 순간 식 세우는 거는 그냥 공식으로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계산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 G6은 그냥 6 잡아 넣어주면 된다. 쉽고. 18번 얘기합니다. 답 맞췄으면 됐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을 딱 적어 놓은 거잖아. 요거 두 개만 됩니다. 그때 A, B 구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끝인데,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기는 게 좀 쉬워요. 왜 쉬운데? Y축 오른쪽은 절대로 안 움직이고 정확하게 그려놓을 수 있잖아. 딱 고정해 놓고. 그쵸? 문제의 조건이 뭔데요?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 이 말이야. Y축 왼쪽에 어떻게 그렸겠지. 근데 그려놓고 짝대기를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리는 동안,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리는 동안 교점 개수가 딱 바뀌는 순간이 2번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교점 개수는 여기랑 여기,
y축 오른쪽만 봐도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만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 요렇게 앞에서도 그랬는데 뭔가 그림이 여러 가지로 그려지고 그 중에 그림 찾아야 되는 문제 있지. 그런 문제는 항상 뭐예요? 뭔가 좀 끝점의 좌표가 일치하거나 그런 경우만 된다고. 어중간한 그림은 보통 안 된다고. 알가? 따라서 뭐야? 그 생각만 해도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된다는 걸 쉽게 파악이 되지. 뭔가 끝점이 막 얘만 딴 데 있고 이러면 그냥 무조건 망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뭐 높이가 뭐 꼭지점 높이가 다르든지 그러면 무조건 망할 거 아니야. 그 생각만 해도 요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건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뭐 AB 정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림 생각하면 문제 끝이다. 자, 23번 87페이지 6단원 23번. 이거 생각보다 빡세. 이 수준이 딱 턱걸이 1등급 수준이에요. 뭐 괜찮죠? 킬러까지는 아니고 턱걸이 1등급. 뭐 기억은 할 말 없잖아. 기억은 그냥 잡아놓고 그거 그려서 해. 기억은 그냥 하면 되고. 니은 볼까요? 이게 말이야. 원래 진짜 엄밀하게는 마이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당연히 딱 고정이 돼 있고 t값이 바뀜에 따라서 요 함수 자체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어차피 어떤 게 움직인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t값이 바뀜에 따라서 함수는 고정돼 있는데 마이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이렇게 t값이 바뀜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이 말은 당연하죠. 이해되죠? 상대성 이론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둘 다 0-0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늘어난다고 쳐봐. 마이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그런데 왼쪽 놈이 더 2배 빨리 움직이는 거네요. 왜? 무조건 마이부터 1까지라는 구간인 거니까. 움직여 라고 할 때보다 무조건 얘가 더 2배 빨리 움직인다고. 그 생각을 하면 약간 쉽게 되거든. 자, 이 말까지도 괜찮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그림을 최대한 이쁘게 그려봤어. 이쁘게가 뭐야? 뭐 꿈이라는 게 아니고 표시할 수 있는 좌표 다 표시하라고. 뭐 좌표 표시하는 거는 뭐 하려면 하지? 하려면 하잖아. F랑 절대값 F 다 그려놓고.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동영상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한번 상상해보자. 자, 이제 구간이 늘어난다. 구간이 쫙 늘어나요. 얘가 2배 더 빨리 움직여. 얘가 요까지 가도 얘는 이미 요까지 간다고. 그쵸? 최대값 뭐야? 얘잖아. 그쵸? 쭉 한 요까지 가는 수가 계속 최대값이 얘야. 니은에 뭐라고 적혀있어? 니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 합쳐서 요거의 2배라고 돼 있단 말이야. F-T가 뭔데요? 그냥 얘라고 얘.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최대값도 얘가 되고 여기서 최대값도 얘가 되어야지만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한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거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동영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얘는 쭉 한 요까지 가도 요까지 가는 순간 계속 최대값이 얘야. 그쵸? 근데 여기서 동영상으로 생각을 해봐. 자, 구간이 늘어난다. 쭉 늘어나다가 얘가 2배 더 빨리 움직여. 얘가 t까지만 가도 얘는 벌써 마이너스 2t까지 갔다고. 아직 최대값은 계속 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1mm만 더 가면 어떻게 돼? 이제 최대값이 여기가 되잖아. 망하죠? 그러니까 둘이 최대값을 더해서 무조건 요거의 2배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뭔 소리다? M1t도 무조건 얘고 M2t도 얘여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거를 범위로 세울 수 있겠네. 일단 무조건 이 점을 구간 안에 갖기는 가져야 되니까 구간의 왼쪽 끝 마이너스 2가 요 마이너스 t보다는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그쵸? 일단 그거 하나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 언제 망해? 구간의 왼쪽 끝 마이너스 2가 여기보다 살짝만 더 가버리면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른쪽 끝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직 뭐 한참 덜 갔다고. 얘가 여기까지 가도 오른쪽 끝은 아직 t까지밖에 못 갔다고.
그죠? 오케이? 여기서 t 범위 나오고 최대치수 더하면 니은은 맞다. 그 다음 디귿에 적힌 말이 지금 뭐예요? 디귿에 적힌 말이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그냥 얘랑 얘 구해서 더하라는 거네요.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죠? 우리의 목적이 뭐지? G'이 뭔 식인지를 진짜 알아내갖고 거기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넣은 거 2분의 1 마이너스 넣은 거 둘이 구해서 진짜 더하라는 소리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G'이라는 식에다가 2분의 1 플러스도 넣고 싶고 G'이라는 식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도 넣고 싶은 거잖아. 둘이 구해서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T가 요 놈일 때랑 요 놈일 때 G'이라는 식 자체가 다른 식이 됩니다. 왜 다른 식이 되는지 한번 볼까? 조금 어렵죠? 살짝 어려워. 자, 일단 요때 한번 보자. T가 2분의 1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 X좌표가 2T잖아? 2T는 1보다 조금 크다는 거네? 그쵸? 그러면 마이부터 1까지라는 구간을 잡을 때 1이라는 놈이 확실히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잡히는 건 확실하겠네? 그쵸? 마이는요. 마이는 졸라 왼쪽 밑에 있어요. 아예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여튼 지금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이 얘인 건 확실하네요. 뭐라고? M1T 얘라고. M1T 확정. 그치? 자 이제 여기 보자. 여기 아까랑 똑같아. T가 2분의 1 플러스면은 얘가 1보다 조금 크다는 거니까 1을 잡을 때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잡힌다는 건 확실하네요. 마이너스 2는요 졸라 왼쪽 위에 있겠죠. 여튼 무조건 얘한테 마이너스 2 잡아 넣은 게 최대값이라는 건 확실하다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서 자 M2T 확정. 자 요때 끝났습니다. 왜? 둘이 더하면 GT고 미분하면 G'T고 2분의 1 넣으면 된다고. 오케이? 얘는 끝. 문제 없죠? 자 근데 이때 좀 달라지네요. T가 2분의 1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T가 2분의 1보다 조금 작다고. 그럼 이 T는 1보다 조금 작다고. 그러니까 1을 잡을 때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잡히겠네요. 마이너스 2는요 졸라 왼쪽 밑에 있겠죠.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여튼 뭐야? 지금은 1을 넣은 함수값이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갔겠네요. 따라서 M1T는 여기에 1을 넣은 게 M1T가 되겠다. 뭐 이해는 되지, 그치? 그 다음 M2T 보자. 아까랑 똑같아. 1이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잡힐 거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데? 그냥 졸라 왼쪽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2를 여기 넣은 게 M1T건 M2T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냥. 그쵸? M2T는 아까랑 똑같아요. 오케이? 문제 끝! 둘이 더하면 GT고 미분해서 2분의 1 넣으면 된다. 따라서 둘이 더하면 2분의 9가 되네요. 진짜 이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 낸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2분의 9가 되겠죠. 하나도 안 바꾸고 숫자도 안 바꾸고 요거 구하라고. 쉽고 6식 25번 뭐 알겠으면 됐고 의문이 있다. 의문이 있다 봅시다. 3차 함수가 등장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최대한 이쁘게 그릴수록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쁘게 그리라는 게 그림을 막 꾸미라는 게 아니고 비율, 좌표 딱 정확하게 표시해서 하라고. 그렇죠? 3차 함수 뭐 일단 절대값 씌우기 전에 정확하게 그리는 거 문제 없죠.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요렇게 자주 그리는 게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다 합동인 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지만 그냥 잡아 넣어봐도 바로 알지만은 한 칸을 더 가면 요거의 4배만큼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4만큼 4배를 또 16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여기가 10이다. 느낌이 온단 말이야. 느낌이 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접은 걸 그릴 거잖아. 접은 걸 그리면은 얘가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길이가 2인 구간을 잡을 거거든. 그쵸? 길이가 2인 구간을 잡아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는 구간이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때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하고를 진짜 겹쳐서 그리는 거 우리 자주 하죠. 자주 합니다. 쭉 gt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각이 지고 요렇게 가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는 딱 t가 여기 t 플러스 2가 여기 잡히는 딱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t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gt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다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gt를 그렸더니 두 군데 알파 베타에서 각이 졌다 그랬잖아. 오케이? 알파 베타 알아냈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알파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5바3. 그렇죠? 베타는 어쩔 수 없네요. 베타라는 놈은 베타 넣은 거하고 베타 플러스 2 넣은 거하고 어디에? 그냥 원래 fx에 넣은 게 같았다는 거죠. 이것만 계산하면 베타가 나오더라. 둘이 곱하면 답이 와 졸라 쉽고. 요 문제는 이 그림을 생각한 사람, 이 그림 생각하고 모든 놈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한 사람은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그림 생각했는데 못 푼 사람은 없을까? 아닌가? 여튼 그림 생각하는 과정을 얘기해볼까? 여튼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맨날 저번 시간부터 얘기한 그 여러가지 모양 있잖아. 그 여러가지 모양 중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적힌 말이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은 어째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있어. 그 여러 애들 중에 누가 있다고. 거기에 어떤 점을 t라고 딱 잡아. 거기에 어디를 t라고 딱 잡은 다음에 왼쪽 그 잡은 곳 왼쪽 최소값에다가 그 잡은 곳 오른쪽으로 봤을 때 최소값 둘이를 뺐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의 차가 아니고 반드시 왼쪽 최소값에다가 오른쪽 최소값을 뺀 게 양수라고. 는 k인데 k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뭔 소리야?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 최소값이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거지. 뭐라?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파악이 됩니다. t를 어디로 잡건 간에 왼쪽 최소값 오른쪽 최소값이 있을 건데 그치? 있긴 있는데 t가 0부터 2까지 바뀌는 동안 그 최소값이 안 바뀌었다는 소리거든. 그 최소값 둘이 뺀 게 안 바뀌었다고 적혀 있잖아. 얘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뭐 t를 여기로 잡아봐봐. 그러면 왼쪽 최소값은 여기고 오른쪽 최소값은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근데 0부터 2까지가 어디에 있건 간에 여튼 t가 움직일 때 그거 둘이 뺀 게 안 바뀔 리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망했으면은 이제 무조건 뭘 생각하는데, 이게 망했으면 무조건 얘 아니면 대칭 W 아니면은 요렇게 생긴 거 이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 무조건 왼쪽 최소값에다가 오른쪽 최소값을 뺀 게 양수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서도 t가 0부터 2까지 바뀌는 동안 그게 안 바뀌었다고. 왼쪽에서 오른쪽 최소값 뺀 게.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겼고 0부터 2까지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야. 봐봐. t를 여기에 잡아봐. 왼쪽 최소값 뭐야? 얘. 오른쪽 최소값 뭐야? 얘. 그쵸? 근데 t가 뭐 한 요쯤에 와봐. 얘 바뀌나? 둘이 뺀 게 바뀌나? 안 바뀌잖아. 그치? 이게 뭔 소리야? 무조건 0부터 2까지가 여기였고 여기에서 2까지 폭의 길이가 바로 그 K라는 놈이었구나는 걸 알아낸 거지. 뭐 이해는 뭐 되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아닌 4차 함수는 쌤도 쉽게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좀 더럽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나마 식을 세울 때 가장 나은 방법은 뭐냐면 원래 x축이랑 어디 접하고 있었는데 좀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그나마 나아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낫진 않아. 근데 그나마 낫다고. 그러니까 원래 x축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0에서 접하고 2를 뚫고 지나가고 뭐 여기는 그냥 대충 a라 그랬어. 여기를 뚫고 지나가고 생각하면은 이래 세우잖아. 그럼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였다, b만큼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함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지? 세울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한 게 뭐예요? 여기가 4라는 걸 안 했거든. 여기는 왜 4여야 될까? 당연히 4라는 곳을 기준으로 왼쪽 최소값, 오른쪽 최소값이 같았다는 게 뭔 소리야? 4가 제일 밑에 있는 점이었다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미분해서 4 넣으면 0 된다 말고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고. 그쵸? 이거는 해봐. 이거 해보니까 A는 나오더란 말이야. B는
문제 끝날 때까지 못 구하네요. 근데 모든 수학 문제는 어떤 문자를 끝날 때까지 못 구한다는 건 그거랑 상관없이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문제 좀 몇 개 있었잖아. 그렇다는 소리예요. 왜냐? 어차피 K 구하라 그러면 0 넣은 거에서 4 넣은 거 뺄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하면은 B가 없어지더라. 진짜 잡아 넣어서 빼라고. A는 나왔으니까. 어차피 G 마일을 구하라는 게 뭔 소리예요? 마일 왼쪽 최소값이 뭔데? 그냥 마일 넣은 거죠. 오른쪽 최소값은 똑같이 F4죠. 그쵸? 따라서 G 마일은 얘 빼기 얘인데 그것도 어차피 B가 없어지더라. 결국은 둘 다 상수로 나오니까 더해주면 된다. 뭐 이해는 되지? 뭐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1등급 도전에 있는 거는 뭐 학교 시험으로 내면 그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거의 다. 그러니까 요 수준 빼고 딴 거 다 맞추면 1등급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너무 쫄 필요 없죠. 하지만 목표가 1등급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목표는 1등이다. 1등 하면 돈도 주고 좋죠. 뭐 0에서 접선 기울기야 그냥 미분해서 0 넣으면 되잖아. 하니까 그거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좌표들은 내가 계산해서 구한 게 아니다. 내가 일단 뭐 했냐면은 그 0에서 접선이랑 평행하면서 원점 지나게, 평행하면서 여기서 접하게 이렇게 세 개를 그었는데 왜 그었는데요? 라고 묻기 전에 여기 모든 좌표들 있잖아. 극점, 변곡점, 여기 접점 이거는 내가 계산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냥 우리 3차 함수의 그놈의 비율을 생각하면 어차피 여기 접선이 있고 여기 접선이 있으면 이 접점은 당연히 뭔데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극점 좌표야 당연히 뭐 말 안 해도 되죠. 극점 좌표는 말 안 해도 되고 극점 두 개의 중점이 변곡점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니까 뭐다? 이 모든 점의 좌표는 그냥 보자마자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아직 안 익숙한 사람 있죠? 아직 안 익숙한 사람은 무조건 3차 함수는 뭐만 그리면 된다고? 무조건 3차 함수는 요거 이렇게 평행사변형 4개 다 합동 변곡점 지나는 거 그어도 요 8개 다 합동인 거 그것만 생각하면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3차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알간? 여튼 내 프린트에 다 있어. 내 프린트만 그것만 다 알아도 미적원 거의 끝납니다. 진짜로. 알간? 다 외워요. 오케이? 여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놓고 출발을 하자. 이게 문제가 뭔 소리냐면 example. 일단 T인 점을 어디 잡으라고 돼 있잖아.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 이해 못한 사람 잘 들어봐. T인 점을 그냥 대충 여기 잡아볼게. 자, 여기 잡아볼게요. 그러면 원점에서 끝까지 끝, 뭐 요런 직선, 이놈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점을 어디 찍을 수 있냐? 어디 찍을 수 있겠어? 지금은 뭐 한 요쯤하고 2개 찍을 수 있겠죠? 2개 찍을 수 있으면 왼쪽 놈 X좌표를 GT라고 합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은 뭐야? 여기 X좌표가 GT예요. 그쵸? 이 X좌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GT의 치역인 거야. 이 말까지 이해되죠? 그쵸? 자, T점이 여기 있어. 조금 내려가 볼까? 조금 내려가 보자. 자, 줄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랑 기울기 같게 끄을 수 있는 곳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간다. 계속 여기 X좌표가 GT야. 맞지? 쭉쭉쭉쭉쭉 가다가 요 T점이 딱 여기 극점 6까지 왔어. 극점 6까지 왔어. 그러면은 그 기울기 같게 끄을 수 있는 곳이 아직 이렇게 2개 맞아. 여기 극점, 여기 극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GT야. 그쵸? 그런데 얘가 T인 점이 6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요 두 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왜? 뭐 여기로 왔다 그래봐. 그러면 이 기울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뭐야?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두 점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X좌표가 또 GT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왼쪽 놈 x좌표가 절대로 요 3분의 4보다 오른쪽으로 할 수는 없다고. 무조건 최대 3분의 4까지만 갈 수 있네요. 이해되지? 오케이? 일단 여기 왼쪽 구역이 치역인 건 맞아. GT가 있을 수 있는 곳. 근데 걔는 절대로 3분의 4를 넘을 수 없다는 건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출발한 곳에서 이제 조금 더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볼까? 자, 이제 T인점이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보자. 요 기울기가 쭉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접선 똑같이 끊을 수 있는 곳이 요렇게 가겠네. 갑니다. 가다가 얘가 딱 여기로 와봐. 그러면 두 점이 어디로 가게 돼요? 한 놈은 요 접점, 한 놈은 요 접점, 0인 곳 이렇게 가게 되죠. 그쵸? 그런데 접점 x좌표를 K라 그랬는데 K는 양의 실수라고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접점이 0 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게 뭔 소리야? T가 여기에 온 순간 여기는 못 끊는다고. 무조건 여기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이제 여기 x좌표 3분의 22가 GT가 되는 거야. T가 여기 값 안 구해도 돼. 여튼 T가 여기에 왔을 때부터 더 올라갔을 때는 뭐다? 옆쪽에 밖에 안 생긴다고. 접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왜? 이쪽은 이제 점점점 얘가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얘가 여기서 점점점 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어차피 못 걷는 곳이라고. 접점이 생길 수 없는 곳이라고. 자, 치역 나온 겁니다. 뭔데요? 0부터 3분의 4까지 하고 3분의 22 오른쪽 하고 이게 GT가 있을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러면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뭐예요? 치역이 아닌 곳이네. 끝났죠? 계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계산이 없어요. 그쵸? 오케이? 요 구역의 자연수 더하면 된다. 쉽고. 자, 7단원 92페이지 3번. 기억리은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기억리은은 잡아놓고 그거 그려서 누구나 하죠. 디귿이 좀 어렵네요. 디귿을 한번 얘기해 볼까? 요거는 해설도 좀 정독을 해봐요. 나도 그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좀 다르게 해보는 건데, 왜냐면 해설 생각이 좀 모르겠다. 일단 내 얘기 듣고 그것도 정독하고 일단 해봐요. GX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쵸? 딱 그려놔. fx는 k값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뭔가 좀 이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생각해 볼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너무 명확합니다. 뭘 생각하면 명확하냐면 우리 원래 3차, 4차 함수 어떻게 그려? 도함수를 그려놓고 그거 보면서 그리잖아. 그쵸? 도함수는 k값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죠. 도함수를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릴 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도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 함수는 올라가고 그 넓이만큼 올라간다고. 도함수에서 x축 밑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 함수는 내려갑니다. 그 넓이만큼 함수값이 줄어든다고. 왜? 그것 자체가 정적분의 정이니까. 좀 이따 적분 이론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튼 그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k값이 커질수록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니까 fx를 그릴 때 극대값 극소값 사이의 간격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인 거지. 그렇죠? 따라서 뭐야? k값이 커질수록 fx는 뭐다? 요 사이 간격이 점점 커진다고. 그런데 3차 함수가 가로폭은 일정한데 이 세로만 늘어날 리가 있나?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가로로도 당연히 커져야 돼. 왜요? 당연히 이 길이가 이 길이를 결정하니까. 그리고 이 길이의 절반이 요거고 이 길이의 절반이 요거니까. 뭔 말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한마디로 뭔 소리다? k값이 커질수록 fx는 그냥 확대된다고. 그냥 그래프가 커진다고. 그냥 좌우로건 대각선으로건 상하로건 그냥 커진다고. 그쵸? 자, 근데 y절편은 항상 0,6이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자, 원래 k값이 작으면은 이거 이렇게 조만한 놈이 있겠지. 자, k야 커져라 라고 하면은 얘가 쭉 그래프가 커진다고. 자, 커지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딱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접할 때 값에도 좀 궁금하잖아. 접할 때 K 값이 뭔지는 쉽게 구합니다. 어떻게? 접할 때는 당연히 둘이 연립한 3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교점, 접점. 그쵸? 이거는 그냥 계수 비교해봐. 이거는 그냥 계수 비교하면 알파, 베타가 뭔지 그때 K가 뭔지 나오네요. K 값이 4일 때는 교점이 확실히 뭐야? 3개라는 걸 알아내네요. 왜? 얘는 이렇게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3개가 될 거니까. 그러면 K 값이 4보다 0.1만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4개가 되겠지. 접하던 게 이렇게 2개로 바뀌니까. 그쵸? 자, K 값이 4보다 커지면 이제 4개까지는 생겼어. 우리 뭐가 궁금해? 5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하지. 그쵸? 자, 그럼 점점 더 커진다. 점점 더 커지면 이 그래프 자체가 확대가 돼. 그럼 솔직히 지금 궁금한 게 좀 관건이 되는 게 뭘까? 얘가 커지면은 당연히 요 아래로 볼록한 것도 점점 내려오기도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여기가 지금 1,0인데 얘가 딱 1,0을 지날 때 그때 K 값이 좀 궁금하단 말이야. 그때 그래프가 어떤 상황으로 생겼는지 알면 되겠다고. 그게 왜 궁금하냐면 내가 5개가 교점이 5개가 생기게 억지로 한번 그려볼게. 교점이 5개가 생기게 억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퍼지다가 여기는 이렇게 2개가 생겼죠? 2개가 생기고 점점 퍼지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간 거 접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 올려서 여기 2개 생기고 다시 접어 올린 게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5. 5개 쌤 그러면 되나요? 방금 억지로 그렸잖아. 억지로. 그러면 그 억지로 그린 게 과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면 되겠네요. 방금 억지로 그린 게 말이 되면 이것이 맞는 거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면은 틀린 거겠죠. 뭔 말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검증 어떻게 하냐? 일단은 1,0 지날 때 K 값이 1,0 지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그냥 1 넣으면 0 된다면 그때 K 값은 나오잖아. 그쵸? 그때 K 값은 확실히 7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7 넣은 다음에 F'1 구해봐봐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7 넣은 다음에 F'1 구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그게 뭔 소리야? 딱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러면 접어 올렸을 때 1 플러스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4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근데 G 미분에서 1 넣어봐. 4죠. 그게 뭔 소리야? 딱 K가 7일 때, 즉 1,0을 지날 때는 무조건 뭐야? 이 X 절편에서 2차 함수랑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양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결국 교점은 어떻게 돼? 결국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 4개라는 사실은 아까랑 바뀌지 않아요. 쌤, 그러면 K가 이제 7일 때 이때보다 더 커지면요? 더 커져도 계속 안 된다는 거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K가 그냥 7보다 크다라고 그러고 F1 구해봐. F1이 뭐야? 7 빼기 K잖아. K가 7보다 크면 당연히 음수겠죠. F1이 음수라는 게 뭔 소린데? 접어 올리기 전에 요렇게 1을 넣으면 음수가 되게 요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접어 올리면 또 어떻게 돼? 또 여기 1개, 여기 1개, 또 여기 1개, 여기 1개. 그러니까 계속 4개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뭐 알겠나? 너무 어렵나? 자, 또 하나 설명합니다. 7단원 13번. 이거는 좀 충격적이게도 쌤이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적은 건 진짜로 신조원 해 하면 정말로 이것만 적고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5초거든.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 잘 들어봐봐. 내가 목표로 적은 거는 전부 목표로 적은 이유가 있거든. 딱 봤을 때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10명 중 9명은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누구나 문제 읽었잖아. 읽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10명 중 9명은 전부 다 뭔가 직선이랑 3차 함수랑 접할 때가 이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보통 그렇잖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접할 때랑. 자, 이게 왜 그런지 그림을 졸라 자세히 그려보면 이해되거든. 내가 요 극점 근방 여기 있지.
거기를 졸라 확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해된다. 자, 봐봐. 왜 상관이 없냐면, 자, 접하게 그려볼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에이씨. 자, 이때 H 그려볼게요. 이때 H가 뭐야? 그냥 위에 있는 선 따라 그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오케이? 상수함수 끄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일단 안 돼, 지금. 그러면 접할 때보다 좀 착각을 한 게 뭐라고? 다른 애들이 착각을 한 게 접할 때보다 살짝 내려가면 되겠구나.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봐봐. 지금 접할 때보다 많이 내려가지 말고 진짜 0.1mm만 내려가 봐. 자, 접할 때보다 진짜 0.1mm만 내려가 볼게요. 자, H 그려보자. 뭐 안 되잖아. 뭐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 극점은 여기 있어. 접할 때보다 진짜 0.1mm만 내려봐. 안 된다는 사실이 안 바뀝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교점이 4개가 되려면 무조건 뭐다? 그냥 극점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왜? 그래야 감소 증가라는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교점을 4개가 되게 끄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했으면 그냥 한 방에 문제 끝이죠. 왜? 그냥 직방에 많이 넣으면은 여기 극대값보다 작아야 된다고. 핵심은 뭐라고? 그냥 진짜 1mm만 내려보라고. 망한다는 사실 안 바뀐다고. 무조건 극점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냥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요게 끝이에요. 극점보다, 그러니까 극대값보다 직방에 많이 넣은 게 극대값보다 작다는 게 모든 이 문제의 필요 충분 조건 끝이라는 거야, 그냥. 물론 기울기가 음수긴 해야죠. 왜? 양수로 그어봐. 그거는 망하는 거 쉽게 파악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서 제대체소 나오고 끝이다. 자, 잠깐 전원. 이거 맞춘 사람 많을 텐데, 근데 할 말이 있겠죠? 전원다 잠깐 봅시다. 지금 적어 놓은 건 또 그거예요. 구라가 아니고, 진짜 나는 식도 안 세울 거거든. 그냥 신주원 해 하면 진짜로 요거 하고 띡띡띡띡 해서 한 13초. 진짜 농담이야,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자. 아예 F'이건 F건 식도 안 세우고 미분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계산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는 F' 그래프를 보자마자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건 적분 안 하고도 알아요. 왜? 내 프린트에도 있고, 근데 내 프린트에 있으니까 그냥 외워라가 아니고, 사실 이 두 넓이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차 함수는 말이야, 3차 함수를 그릴 때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1대2라는 건 알지?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1대2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이 길이의 b가 1대2면은 여기에서 이까지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이랑 여기에서 이까지 함수값이 감소한 만큼이 같다는 거네. 증가한 만큼 감소한 만큼이 같으면 1대2고, 이 길이가 1대2면은 여기서 증가한 만큼 여기서 감소한 만큼이 같아요.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은 도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넓이고,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이 감소한 만큼은 도함수에서 x축 밑에 있는 넓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2차 함수에서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2면은 이 넓이가 같은 건 이미 알아요. 그쵸? 그러면 도함수를 보면서 원래 함수를 그릴 때 애초에 원점에서 출발한다고는 돼 있잖아. 그쵸? 따라서 원점에서 출발해갖고 3인점에서 접하는 모양인 거는 이미 알아요. fx에 대해서. 그쵸? 근데 왜 식도 안 세우는데요? 어차피 F'용이 1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뭔 소리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이미 알아요. 0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건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제 식도 필요 없거든. 자, 그러면 다시 요 그림으로 가봅시다. 0에서 접선을 끄은 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극점이 3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에 의해서 여기 극점은 1, 변곡점은 2. 그 다음에 0에서 접선이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의 접점은 4라는 것도 아네요. 왜? 그놈의 평행사변형. 그놈의 평행사변형을 또 요렇게 만들면 전부 다 그거야. 이 평행사변형 4개가 지금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0에서 변곡까지가 2였으니까 요 2에서 2만큼 가서 또 4가 되고 또 요 4에서 2만큼 가서 여기 교점이 6이라는 것도 우리는 전부 다 안다고. 식 필요 없이 우리는 fx 그래프에서 0, 1, 2, 3, 4, 5, 6, 7인 점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데 gx를 뭐 어떻게 그리라고 돼 있어? gx를 어떻게 그리라고 돼 있냐면은 fx 위에 어떤 k인 점을 잡아서 그 잡은 곳 오른쪽은 원래 놈을 그리고 그 잡은 곳 왼쪽은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끄으면 그게 g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기고 k가 여기 있으면 g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거든. 그쵸? 그때 F하고 G하고 요거 이하인 구간에서 교점이 몇 개냐? 라는 걸 지금 HK라고 한 거죠. 지금 2개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냥 1, 2, 3, 4, 5, 6, 7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끄라고. 끄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H1이 뭐냐? 2개. H2가 뭐냐? 2개.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H3이 뭐냐? 2개. H4가 뭐냐? 여기 접점이죠? 2개. H5가 뭐냐? 3개. 그래서 이 6인점의 위치가 왜 중요하지? 우리는 비율을 활용해서 3차 함수 모양을 활용해서 어차피 0에서 접선이 정확하게 6을 지난다는 건 계산을 안 하고도 이미 아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리라는 대로 G를 그렸을 때 6을 지나는 기울기가 있는 지선을 끄으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되는 거지. 이 모양을 정확히 파악해야 H6이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7인점은 더 위에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 1개밖에 없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거 다 더하면 된다는 거야. 뭐 알겠나? 요 단원 1등급 도전에 2번, 4번 2번, 4번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딸깍으로 됩니다. 뭐 가끔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하고. 자, 2번은 뭐나? 이거는 답 맞췄으면 그냥 됐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그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 모든 모양 있잖아. 그 모든 모양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2곳만 있는 놈. 얘죠. 딴에 있나? 없잖아. 그쵸? 다 조건만 봐도 모양은 얘 아니면 얘. 바로 끝났어.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린데요? t만큼 내렸다가 접어 올렸더니 각진점 개수가 몇 개냐를 gt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t만큼이라는 게 2보다 조금 크냐 작냐, 마이너스 25보다 좀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그 저 함수를 그렸을 때 각진점 개수가 바뀌더라. 그게 뭔 소리인데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25, 여기가 2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것도 그냥 이해될 것 같네요. 오케이? x축 어디 있어요? x축이 여기 있네요. 얘는 다 조건이 안 되네요. 문제 끝. 그냥 완벽히 식이 확정이 났네. 식이 완벽히 확정 났으면 함수식 모양이 완벽히 확정 났으면 함수식은 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 알죠? 그냥 비율을 쓰면 되잖아.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는 1이고 여기 좌표는 5가 되고 그러면 바로 식을 저렇게 세울 수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다. 자, 7단원 3번 말했듯이 좀 짜증나요. 뭔가 A 구하는 것까지 다들 했으면 와 이거 나 이제 했다 싶은데 마지막에 나도 뭔가 개짜치는 그게 있네요. A 구하는 것까지는 했나? 일단 그까지 빠르게 얘기해 보자면 세상의 모든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며 무조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원래 함수 파트랑 x축 대칭된 파트. 절대값 씌운 함수가 두 가지로 적혀 있다는 게 뭐야? 둘 중에 한 놈은 fx고 한 놈은 마이너스 fx다. 너무 당연하죠. 누가 f고 누가 마이너스 f건 간에 무조건 둘이 더하면 0이겠네요. 보자마자 나오는 건 gx식은 바로 나와요. 이건 당연히 문제없죠? 나왔으면 G자리에 넣어. 오케이? 절대값 f가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랑 g랑 최고차계수 뭐가 다르다 그랬잖아. 오케이? g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어야 된다. fx식도 확정났네요. 얘 인수분해 되거든. 인수분해라고 나면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단 말이야. 그렇죠? fx는 y를 기준으로만 함수값이 양수인지음수지가 바뀌는 놈 아니야. 그런데 얘는 f고 얘는 마이너스 f래.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a가 누구라는 거야? 마일이라는 거죠. 오케이? 요까지는 머리 써서 되는 파트. 이까지 한 사람은 머리 잘 쓴 거예요.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a에 마일을 넣어. a에 마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일 넣고 그냥 이항해봐. 뭐 하라는 건데? fx식 확정난 거 그려. 요 2차 함수 그려. 교점 3개여야 된다. 그러려면 k 뭡니까? 그냥 그 문제 풀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일단은 내가 좀 정직한 짓을 해봤는데 정직한 짓이 뭐냐면은 애초에 얘가 뭔데 근데? 애초에 얘가 3차 방정식이거든. 쉬운 문제, 스텝 1이나 스텝 2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은 그냥 3차 방정식이 세실근 갖는다 그러면 그냥 정석적으로 3차 방정식이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하면 그냥 풀리고 끝나요. 3차 방정식이 세실근 가질 조건 뭐야? 극대점이랑 극소점이 x축을 기준으로 다른 구역에 있으면 3차 방정식이 세실근 갖는 거야. 왜? 극대점이랑 극소점의 부호가 달라야 x축을 기준으로 다른 구역에 있을 거고 그러면 확정적으로 x축이랑 교점이 3개일 거니까. 이게 3차 방정식 근개수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거 하면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짓을 하기 전에 당연히 그게 되는지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되면 다른 짓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 식을 진짜로 세워보라고. 요 식을 세우면은 뭔가 3차 방정식이 쭉 나오잖아. 얘 빼기 얘를 진짜 해서. 그렇죠?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진짜로 그 놈에서 미분해서 0이라고 넣은 다음에 극점 x좌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요 원래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극대값 극소값 구한 다음에 둘이 곱하면 음수다 하면 끝난다고. 그 짓이 되기만 되면. 지금은 그 짓을 못 하겠다고. 왜? 이론적으로는 하려면 하지.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인수분해 근목은 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는 0이라고 놓고 근의 공식 써갖고 k에 대한 식으로 막 극대 극소점 x좌표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넣으면 막 개극혐인 어떤 막 뭐 나오겠죠. 그거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 짓을 안 할 거긴 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여튼 얘가 세실근이 존재하려면 극대점 극소점이 존재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는 가져야 되잖아. 거기에서 K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나지만 뭐가 나온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하면은 K의 범위는 나오더란 말이야. 이제부터 조금 짜치는 노동을 할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다? 그래도 후보는 한정이 된다는 거지. 이제 뭔 짓을 할 거라고? K가 1일 때 되는지 2일 때 되는지 3일 때 되는지 막 이렇게 할 건데 언제까지 그걸 하는데요? 는 이제 결정되는 거지. 6일 때까지만 검증하면 된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지금 당연히 되면 적어 나왔죠. 1, 2, 3일 땐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없네요. 당연히 되네요. 왜? 그냥 fx 그려놓고 요 2차 함수 k에다가 1, 2, 3 넣어서 그려봐봐.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당연히 교점 3개겠죠. 그쵸? 1, 2, 3은 그냥 끝났다고? 무조건 돼요. 이제 3놈 남았어. 4, 5, 6 중에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그쵸? 4일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 4일 때는 4 여기서 지금 F도 접하고 이 2차 함수도 접하는 상황이네. 그쵸? 근데 솔직히 그림 보고 조금 애매하거든. 왜 그림 보고 조금 애매하냐면 내가 진짜 억지로 그려볼게요. 4일 때 여기 접하는데
뭐 억지로 뭐 여튼 뭐 세 개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잖아. 뭐 이렇게 생기면은 세 개 안 되고 그렇지. 그림으로 애매하면 식으로 해야 되고 식으로 못하겠으면 그림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림으로 애매하면 식 세워봐. 하나도 안 애매합니다. 그냥 K에다가 4 놓고 요 식을 그냥 세워보라고. 바로 묶이고 그냥 0이랑 4밖에 안 갔네요. 끝. 식은 2개. K는 4는 탈락. 식으로 검증 바로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5일 때가 제일 짜증 나한테. 왜냐면은 이게 5일 때 쌤 5일 때는 갑자기 왜 그림 그렸는데요. 진짜로 K에 5 넣은 다음에 A는 진작 마이너스 1 넣었고 진짜 K에 5 넣은 다음에 요 3차 방정식 한번 세워봐봐요. 아까처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증난다는 게 그거야. 또 K가 뭐냐에 따라서 또 아까는 깔끔하게 이렇게 또 막 인수분해도 되고 됐잖아. 그렇지? 근데 K에 5 놓고 진짜 아까처럼씩 세워보라고. 안 되더란 말이야.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거든. 근데 너무 더럽죠? 그럴 때는 또 식으로 또 짜증나면 또 그림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야 되거든. 정확하게 그린다는 게 뭐냐면 K에 5 넣은 다음에 F에 3 놓고 2차 함수에 3 놓고 해봐.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K가 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식 세워보니 짜증나네? 그러면 또 다시 그림으로 하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K가 6일 때도 그림으로 해도 돼. K가 6일 때도 그냥 뭐 6에서 이렇게 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진짜 짜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정말로 1도 F랑 2차 함수에 둘 다 넣어보고 2도 F랑 2차 함수에 둘 다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 그쵸? 좀 애매하면 또 식으로 하면 되죠. 진짜 K에 6 넣고 3차 방식 세워보니까 여기까지 되더라 하는 건데 얘는 미분해봐. 얘는 미분하니까 도함수가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극대점 x좌표가 2라는 거 알아낼 수 있거든. 미분해보라고.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0 인수분해가 되더란 말이야. 극대점 x좌표가 2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잡아넣으니까 요 극대 값이 마사더라. 그게 뭔 소리야? 요 3차 함수는 x축이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구나. 즉 이놈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낸 거죠. 뭘 안지는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1, 2, 3, 5 다음에 11. 4번은 그냥 또 쉬어가는, 조금 쉬는 것도 아니고 개 많이 쉬어가는 코너네요. 그냥 개그입니다. 개그. 왜 개그냐? gx가 0이랑 6에서 불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곱함수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거죠. 둘이 곱한 게 연속이려면 얘가 끊긴 곳에서 얘가 0이어야 된다. 우리는 fx라는 놈에 대해서 뭘 알아요? 0이랑 6에서 함수 값이 0인 놈인 걸 안다고. 그것만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는. 뭐 말아? 다시 뭐라고? 짝대기를 0보다 밑에 끄냐 위에 끄냐 6보다 밑에 끄냐 위에 끄냐를 기준으로 교점계수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g가 0이랑 6에서 불연속이니까 f는 0이랑 6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라는 거. 자, 이 두 개만 생각해도 그냥 그림은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쟤는 다 조건이 안 되네요. 끝! 그냥 그림 바로 확정인 거죠. 아니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게 없잖아. 2등급도 푸는 문제. 그러면은 식 세워도 되고 식 세워서 마사 넣어도 되고 좀 개짜치긴 하는데 식도 필요 없이 사실 이거 내가 프린트에 적은 거는 좀 짜치더라도 자주 나오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한 칸 더 갔잖아. 한 칸 더 갔으면은 요 길이 4배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24인 것도 이미 알아요. 그래서 뭐야? 그냥 30이 된다. 식도 필요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의무는 아니야. 의무는 아니지만 자주 나오니까 몇 초씩이라도 줄이자. 뭐 그런 겁니다. 요거는 말했듯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요거를 왜 적분 단원에 넣어놨지? 적분이랑 상관이 있나요? 적분 단원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여튼 무슨 구역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치? 어떤 영역 그러면 사람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이 영역의 넓이랑 상관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역이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점개수가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 영역의 넓이랑 그 안에 있는 점개수랑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는 근거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 영역 넓이 구할 수 있겠나요? 못 구합니다. 애초에 못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적분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적분 단원에 넣어놓은 이유는 왠지 적분 문제 같으니까. 그리고 그냥 3차 함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다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좀 쓰레기 같은 문제라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이거 내일 학교 몇 개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학교 시험지에서 한 2번 본 것 같아요. 2번. 충무고 학생부. 요게 모의고사 18년 문제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해도 되긴 해, 솔직히. 그냥 그냥 재미로 보고 치웁시다. 일단은 나는 지금 뭐 했냐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전개수 여기에 있는 전개수 셌거든. 왜 여기 거 셌어요? 이거는 진짜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여기 개수랑 여기 전개수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놈 셌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자기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3차 함수의 비율을 좀 생각하긴 해야겠어. 3차 함수의 무슨 비율을 생각하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인 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냐라고 할 때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가냐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위로 지나가냐 요 밑으로 지나가냐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 거는 3차 함수의 비율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여기랑 마이인 점이랑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마이인 점은 원 여기 밑으로 지나간다는 것까지 이것도 문제 푸는데 당연히 써야겠네요. 그래도 3차 함수 비율 이 정도는 생각해야겠다고. 그쵸? 그러면 또 봐봐. 어차피 확정적으로 마이인점 밑으로 마이인점은 3차 함수 위에 마이인점은 무조건 원 밑으로 지나가는 건 n이 뭐랑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이라고. n이 어떤 놈이건 상관없이 극대점 x좌표가 마일인 것도 확정이 나 있잖아. 그게 뭘 의미할까? 매우 다행히도 이 구역에 있는 점개수를 셀 때 여튼 x좌표가 0인 점이랑 마일인 점밖에 없다는 건 확실하거든. n이 뭐건 상관없다고. 자, 노동을 시작할 거거든. 딱 봐도 노동했지.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개빡침은 아니라고. 왜? 여기 점개수부터 세보자고. 어차피 x좌표는 0인점 마일인점밖에 없어요. 딴 점 없다고. 자, 그러면 0인점 개수는 어떻게 셀까? 0인점 개수는 그냥 개공으로 세집니다. 왜? 0인점이 어디에 있는데? 그냥 이 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루트 n이잖아. 그쵸? 따라서 0인점의 y좌표, x좌표가 0인점의 y좌표는 확실히 뭐야? 마이너스 루트 n보다 크고 0보다 작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그쵸? 그냥 n에다가 4 놓고 이거 정수개수 n에다가 5 놓고 정수개수 6 놓고 정수개수 그냥 1초에 하나씩 나오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게 뭐라고? 여기에 적어 놓은 게 x좌표 0인점 개수 센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냥 여기 요 부등식의 자리에 4 놓고 개수 5 놓고 개수 6 놓고 개수 당연히 n이 제곱수일 때를 기준으로만 그 개수가 바뀌겠죠. 오케이? 이건 다 셌다. 그러면 x좌표가 마일인 점은 어떻게 셀까? 피타고라스 써봐요. 그냥 요렇게 반지름 루트 n이잖아. 그쵸? 요 길이
요 길이는 1이고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루트 n-1이죠. 그러면 여기 y좌표가 그거란 소리고 그거 대칭하면은 여기 y좌표도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x좌표가 마일인 점은 뭐야?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겠죠. y좌표가. 이제 또 여기다 넣어서 노동하라고. 여기다가 4 넣고 개수, 5 넣고 개수, 6 넣고 개수. 그래도 1초에 하나씩은 나오잖아. 하려면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진 않죠.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요 G2 구역에 있는 거는 그냥 쭉 언제까지 적는데요. 일단 뭐 적당히 한 이 정도 적어봤어. 적는 거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G1 구역에 있는 거 봅시다. G1 구역에는 확실히 뭐야? 확실히 X좌표가 마 2인 점부터 있을 거고 어쩔 때는 X좌표가 마 2인 점만 있고 어쩔 때는 마 3인 점도 있고 어쩔 때는 마 4인 점도 있고 그럴 거네. 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n이잖아. 그러니까 그 n이라는 놈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언제보다 더 커지면 마 3인 점이 추가되고 언제보다 더 커지면 또 마 4인 점도 추가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제를 기준으로? n이 제곱수일 때를 기준으로. 뭔 말아?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짓 한 거야. 피타고라스 써갖고 여기 좌표 알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 n자리에 넣어서 개수 쭉 세운 겁니다. 그 x좌표가 얘가 마 1인 점. 그쵸? 얘가 마 2인 점이고 그리고 뭐야? 아까 말했듯이 x좌표가 마 3인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으로 갈 때부터 생기겠죠. 그러니까 n이 10일 때부터만 마 3인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은 뭐예요? 문제 조건은 뭐냐면 요거 둘이 더한 게 요거 둘이 더한 것보다 커야 된다고. 지금 다 봐봐. 얘보다 얘가 다 커요. 다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비로소 내가 딱 여기까지 적은 이유가 있겠지? 비로소 n이 14가 될 때 요거 둘이 더한 게 요거 둘이 더한 것보다 크네요. 오케이? 따라서 그때의 n값 하고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는 좀 쓰레기 같긴 하죠. 그렇죠? 뭐 마음속으로 그냥 알바노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죠?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인정한다. 자, 계속해서 이 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뭔가 1번 계급형으로 넣어놓고 2번은 허무하게 뭐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냥 뭐 설명 안 하면 찜찜하니까 그래도 설명하고 치웁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도함수 보면서 원래함수 그리는 거. 그쵸? 도함수 보면서 원래함수 그릴 때 무조건 이 얘기만 생각하면 돼. 도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함수는 올라간 거고 이 넓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폭의 길이랑 같다고. 요 넓이만큼 내려간 거고. 그런데 두 넓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만큼 올라가고 내려갔겠죠. 근데 0에서 함수값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 마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내가 지금 식 세우기 전에 그림부터 그린 거예요. 보자마자 이 모양인 건 안다고. 좌표까지 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을 쓰면 식 안 세워도 지금 내가 여기에 표시한 모든 좌표 있죠. 식 세우기 전에 한 거예요. 왜? 비율을 쓰면 여기 루트이면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2라는 것도 알고 여기도 좌표 알고. 자, 그냥 아무 식도 안 세우고 요것만 보고 이 원래함수 모양은 그냥 나온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모르는 건 최고차 개수만 모르는 거지. 그런데 공식을 외웠으면 그것도 사실 아는 겁니다. 왜? 이 길이 할 때 이 길이가 K면 AK 4승이 얘라 그랬죠. 그렇죠? 다 적혀 있어요. 어차피 시험 전날까지는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최고차 개수도 이미 아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뭔데 솔직히 마일이랑 1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마일이랑 1을 저기에 넣어버리면 되겠죠. 엄마랑 마일이랑 1을 넣으니까 마일이랑 1이 이쪽에 음수 파트에 있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 따라서 그 부등식 있잖아. 부등식에 마이 넣으면 둘이 부호 다르니까 성립하고 마일 넣으면 마일인점 함수값 0인점 함수값 부호 다르니까 성립하고 그쵸? 0 넣어도 성립하고 1 넣어도 성립하고 2부터는 성립 안 하네요. 따라서 요거 4개 더하면 답이고 쉽고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돼.